네, 제가 방송에 4월 4일 내일 목요일서부터 이 시청자, 이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공개 토론 모임을 갖는다 이렇게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함께 이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이라 또 이게 어떻게 될지 참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뭐 또 이렇게 시행을 하다가 뭐 여러분들의 반응이 미지근하면은 또 그만둘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한번 새로운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그래도 지금 한 5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는 시기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 혼자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다소 뭐 역부족이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뭔가 이 분위기 전환도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는 시청자 또 독자 여러분들의 이 생생한 목소리도 전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또 이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 앞서 제가 이제는 기자단도 같이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함께 또 참여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면은 더 동포 사회가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되고 또 활력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에는 그 내일 좀 주제로 놓고 같이 좀 놓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이 한국하고 이 중국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조선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특히 1990년대 후 또 2000년대 이후 이렇게 출생한, 어떻게 보면 조선족 차세대 조선족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나이로 따진다고 하면은 뭐 20, 30대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이 3, 40대, 30대, 이거는 뭐 40대나 50대, 그것도 많은 또 뭐랄까요, 정체성 차이도 좀 느낄 수도 있고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다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내일 이와 관련돼서 한국에서 바라보는 조선족, 또 중국에서 바라보는 조선족, 이거에 대해서 내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그런 배경이 됐던 거는, 최근에 저희 신문사로 이 서울에 있는 그 대학에 지금 유학을 와서 생활하는 조선족, 지금 박사과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회과학 부분이요. 그리고 한국에서 유학 생활이 지금 6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 학생이 저한테 그러니까 기고를 했다고 그럴까요? 어쨌든 저희 유튜브 방송을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조선 민족 또 한국, 정말 이 미래가 암울하다, 정말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보니까요, 이 한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긴 논문은 아닌데 아주 장문의 글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걸 보니까 2015년부터 고민해오던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서 쓴 글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세대 조선족이 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문의 글을 전체적으로 제가 소개를 다 해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내가 좀 몇 가지 논점만 되는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좀 생각해 볼 그런 내용이다 싶은 내용은 좀 발췌를 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먼저 저한테 보내온 그 논문, 그거를 일단은 다 읽지는 않지만은 그걸 한번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논문입니다. 쭉 보니까요, 이 페이지 수가 지금 한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민족성을 중심으로, 그 조선족 유학생,
그래서 이 초안이 2015년도 3월 달이었고 최종 업데이트가 2024년도 2월 달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유학 생활을 한 지가 6년 차 됐다고 하는데, 한국에 유학을 오기 전서부터도 이 조선민족 또 이렇게 이런 우리 민족성과 관련돼서 상당히 이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온 그런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고민한 거를 장문의 글을 써서 이렇게 보내온 건데요. 네. 한번 그 쭉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지도까지 이렇게 참조해서 볼 수 있도록 했고, 뭐 각주까지도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이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은 아니고요. 네, 뭐 간결, 네, 이렇게 사진으로 쭉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보니까 한 번 40페이지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긴 장문의 글을 저한테 보내온 겁니다. 네, 네, 여러분들에게 한번 어떤 글인지, 네, 한번 좀 이렇게 보고, 네, 이렇게 자료 화면 사진까지 이렇게 올려서,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이 저한테 준 이 글, 이 주요 논점을 그겁니다. 이 그 제목을 이 한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이렇게 지금 제목을 달았는데요. 나중에 제가 전화를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조선 민족 이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조선 민족 전체의 문제, 자기가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했던 그거를 얘기를 한 건데, 그래도 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건데 결국은 한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해당이 된다. 뭐 이렇게 이 국가 집단으로 이 표현을, 한국을 이렇게 지칭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조선민족, 지금은 이제는 거의 저반에 한국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의 논점을 보면은요, 이겁니다.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뽑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국인은 그러니까 중국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는 주요 첫 번째 논점이었고, 두 번째 논점은 한국인은 민족주의가 강하고 배타적이다. 또 세 번째 논점은 한자를 모르는 한국인은 인문학, 철학을 발전시킬 수가 없다. 네, 지금 한국 사회에 한자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한글을 써도 그 정확하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논점 4, K문화, 한류죠. 이 드라마를 보면은 정말 같은 그럴듯한데, 정말 그걸 보고 이 한국에 막상 와봤지만은 한국에 보니까 실상 그렇지 않더라. 이 한국인은 이 포장을 잘할 뿐이다. 내용이 없다. 뭐 이렇게 좀 회의적으로 본 그런 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족 이 학생, 네, 저도 지금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참 진지한 그런 사고력을 갖고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글도 물론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좀 논리정연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한쪽으로 치우친 면도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이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중반에 태어난 이 조선족, 이 차세대 조선족, 특히 이렇게 유학을 한국에 온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는가라는 그 한 단면을 이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내일은 이 공개 토론 모임을 갖게 되면은 좀 이 부분, 이 조선족의 정체성은 뭐 제가 초창기 활동할 때서부터도 계속 누차 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그 해답을 찾기가 어렵죠. 조선족, 우리는 누구냐? 이 한국 사람이 조선족을 바라볼 때도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이고, 조선족 스스로 자신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뭐
중국인인가, 한국인인가, 뭐 조선민족인가, 어쨌든 뭐 동포인가, 외국인인가, 늘 이런 갈등 속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중국에서 한참 그러니까 교육을 이 중화민족 교육이랄까요? 어쨌든 그런 그 사상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가 지금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 이후에 태어난 이 지금 조선족 학생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한번 좀 우리가 보고 생각을 해볼 그런 소지가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쓴 그 글 내용 중에 한 문장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인들의 문제점은 중국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하려고도 안 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건대 아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 역사적으로 천년간 주위 국가들의 괴롭힘을 받고 살았습니다. 예컨대 청나라, 명나라, 당나라, 일본 등 이런 나라들로부터 계속 괴롭힘을 받고 살아왔다는 거죠.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자기 자신들끼리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들끼리 뭉치게 되면 단일민족, 그러니까 단일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단일민족이 형성이 되면 민족주의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민족주의가 강해지면 이 세상에 우리 민족, 우리 정체성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친 듯이 지키려고 합니다. 즉, 혈통에 대한 집착이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자기 자신하고 다른 것에 대해 매우 배타적입니다. 네, 뭐 요게 참 글씨가 요 끝부분이 안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단일 민족이 형성이 되면은 민족주의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민족주의가 강해지면 이 세상에 우리 민족, 우리 정체성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친 듯이 지키려고 합니다. 즉, 혈통에 대한 집착이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자기 자신하고 다른 것에 매우 배타적입니다. 네. 이 한국 사회 한국인들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은 참 배타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게 왜 이렇게 배타적인 이런 게 됐냐? 그러니까 이 조선족 유학생인 이 학생의 그 글을 보면 지금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 사회부문의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 조선족 유학생입니다. 뭐 나이대도 보면 뭐 30대 한 초에 이렇게 접어든 나이대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 숱하게 주변 국가들로부터 이 괴롭힘을 받았던 것이 결국은 우리끼리 이 똘똘똘 이 뭉치게 만들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단일민족성을 형성을 시키게 된 거고, 이 단일민족이 형성이 되면서 민족주의가 강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족주의가 강해지면서 우리 정체성의 우선순위, 이게 이제 민족이 됐다는 것이죠. 그 혈통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자기 자신 또 그에 대한 다른 것에 대해서는 또 배타적인 어쨌든 그런 습성을 갖게 됐다. 네, 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일면은 좀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지금 한국 사회의 민족성이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가? 물론 좀 배타적인 부분은 있죠. 배타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그게 과연 이 민족성, 이 어떤 단일민족 이거하고 이렇게 결부시켜서 논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왜냐면은 우리가 뭐 우리 동포분들하고도 같이 뭐 같은 민족인데 왜 그러냐? 예? 같은 동포이면서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 서로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혈통은 혈통이고 또 외국인은 외국인이고 어쨌든 우리의 한 가족과 어떤 민족성은 또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뭐랄까요? 이런 서로 공유되는 그런 정서가 있는 것이죠.
그거는 그런 민족성을 과연 한국인들이 그런 민족성이 강하겠는가? 어떻게 보면 강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대개 보면 우리 중국 동포분들이 한국에 와서 느낄 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민족성이 과연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한국인의 이 배타적인 거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좀 논의해 보는 것. 과연 어떻게 보면은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문제 제기로서 한번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또 하나는 우리 한국의 이제 배타성이 강하다 보니까 또 한국의 이제 왕따 문화라는 게 있죠. 예. 이게 이제는 한국인과 중국인 간의 하나의 차이점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거기에 이제 조선족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런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다. 이런 건데, 그러면은 우리 그 조선 유학생이 쓴 글을 한번 보면서 같이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인들은 민족이 곧 국가, 또 국가가 곧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중국은 정반대로 울타리 안에서 수많은 민족이 섞여 살았기 때문에 민족은 국가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중국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이런 것이 그래서 때문에 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민족이 곧 국가, 이거죠. 그러나 중국에서는 민족이 국가, 이렇게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인들이 가끔 조선족을 욕할 때 조선족 놈들은 자기 자신을 중국인이라 생각하더라. 너희는 한국하고 중국이 축구를 하면 중국을 응원하냐? 라면서 비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민족과 국가를 구분 못하는 한국인들의 특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들이 이 조선족 동포들을 보면은 조선족은 자기 자신을 중국인이라 생각하더라. 너희가 한국하고 중국하고 이 국가대표팀이 축구 경기를 하면은 너희들은 중국을 응원하지 않냐? 이렇게 한국인들이 조선족 동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두고 바로 그거는 민족과 국가를 구분 못하는 한국인들의 특징에서 나오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족은 자기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국적이 중국이니까 중국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한국인들은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국적이란 민족은 따로 봐야 하는데 이것을 동질적인 개념으로 인식을 합니다. 또한 한국인들 특징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보면 미친 듯이 그 사람을 설득하고 비난하며 혐오를 합니다. 이러한 형태는 외국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즉 외국인들에게도 자신의 생각이나 한국인의 정서 혹은 사상을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 특징은 자기 자신보다 우수한 사람은 시기 질투하고 자기보다 못난 사람은 깔봅니다. 왕따 문화가 애나 어른이나 사회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이 조선족 동포에 대한 시선, 그게 중국에서 이 조선족에 대한 시선과는 좀 뭔가 다르게 느끼는 뭐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한국에 대한 특징, 자기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기를 희망을 한다. 한국인의 특징. 그러다 보니까 자기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멀리하게 되고 서로 척을 둔다. 그거죠. 근데 그게 한국인들끼리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오면은 더 그게 또 드러난다. 그래서 한국에 이런 왕따 문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뭐 보수니 진보니 해서 유세하는 현장이나 가보면은 왕장 정말 이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한국인들, 저도 한국인이지만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참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상당히 너무 다혈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너무 극단적으로 또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나하고 뜻이 맞지 않으면은 정말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 그러는 특성 분명히 이 학생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또 이렇게 몇 가지 현상을 갖고 일반화시킨다는 것은 또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한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선조 이 유학생, 이 사회부문,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 이 사회과학 부문에 있는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 조선조 유학생. 그러니까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고민을 했던, 조선 민족에 대한 이 고민, 저게 큰 장문의 글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선 한번 같이 내일 좀 생각을 공개 모임 때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중국에서 바라보는 조선조, 한국에서 바라보는 조선조, 그런 어떤 시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특히 이 젊은 층들, 20, 30대 이 조선조 사회를 두고 한번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내일 4월 4일 목요일 첫 시청자와 독자와 함께하는 공개 모임을 갖습니다. 첫 시간이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리라는 생각되지 않지만요. 그래도 몇 분 같이 이렇게 좀 참여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동포 사회의 또 이미지 향상하고 또 권익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 계속해서 방안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이렇게 공개 모임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모임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저희 카카오톡이나 위챗으로 여러분들이 참여 의향을 밝혀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참여 행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시간, 오는 방법 이런 거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 대표 변장 김용필이었습니다.